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자, 여러분 덕분에 또 영상 잘 만들고요. 중동 소식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소식은요. 긴급한 소식인데 이미 외신과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됐을 것이지만 제 영상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여기 영국인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소식들을 부랴부랴 접하게 되면서 어떤 상황인가 고민을 좀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이란에 있는 많은 핵시설과 여러 고위 인사들을 공격을 했고요. 그만큼 피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현 시점에서도 뭔가 보복 대응을 하려고 움직임이 있고 뭐 드론도 날리고 이렇게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정황이 어떤지 일단은 이스라엘이 어디를 공격을 했는 것이고 어떻게 공격했다고 밝혀졌는지 어떻게 공격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탄즈가 여기에는 들어갑니다. 너무나 잘 알죠? 핵시설 중에 아주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도와 나탄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신중하게 대해야 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신중한 판단을 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일단은 좀 두고 보고요. 이란 역시 뭔가 즉각적으로 보복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약간 길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위치를 한번 알아야 되겠죠. 중동입니다. 중동 중에서도 딱 지금 뭔가 칠한 부분 있죠. 어둡게. 네, 거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은 중동 중에서도 동쪽에 있고요. 이스라엘은 조금 왼쪽에 있죠. 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나라가 몇 개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라크가 있고요. 시리아가 있고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사이즈 때문에 언급이 안 된지 모르겠는데 요르단이 같이 있습니다. J로만 표시할게요. 요르단까지 표시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어떤 공습 이런 교환이 있으면서 이란이 뭔가 보복 공격도 같이 했었죠. 그때에 300여 기의 드론, 로켓,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때에 통과했던 영공이 이라크와 요르단 쪽입니다. 서한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르단, 이라크가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르단 같은 경우는 이란하고 엄청 나쁜 관계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뭐 무인기라든지 이런 공습 기계, 이런 군사시설, 이런 무기들의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가정한다면 요르단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소식 전파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지난 새벽인데요. 이것은 현지 기준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오전이 아닐까 싶은데 오후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인 에피데프린 준장이 얘기했습니다. Rising Lion 작전이라고 합니다. 라이언은 참고로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상징이 사자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호랑이가 좀 상징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건물의 다른 영역은 되게 건재한데 딱 특정한 부분에만 피해가 갔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무기의 어떤 정밀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밀 타격입니다. 여기는 테헤란인 걸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있던 어떤 고위 인사가 어떻게 타격을 당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새벽 3시경부터 방공망을 포함한 이란 내에 다양한 표적을 공격했다라고 이스라엘 시간일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알려졌던 바가 있습니다. 방공망도 공격하고 군사시설과 핵시설까지 여러가지 다양한 뭔가의 영역에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플러스해서 이러한 작전은 이렇게 한 번만 원 스트림만 할 게 아니고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가 다 오늘 거예요. 6월 13일 거. 완전 다 따끈따끈한 것만 들고 올 수밖에 없죠. 몇 시간 몇 시간 이렇게 몇 분마다 소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00대가 넘는 IDF는 이스라엘 방위군이죠. 항공기가 이란 내 100여 곳 이상의 목표물 300여 발을 탄약해서 공격했다라고 전파하고 있는데요. 타겟이 100여 곳 이상이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곳이죠. 이란의 어떻게 보면은 좀 전체적인 영역에 공격을 하고 있다. 어떤 한두 곳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총 200대가 넘는 거, 상당히 큰 규모의 대담한 작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란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긴 거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참 많은 리스크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플러스해서 그 말은 뭐냐, 요르단하고 뭐 이라크 이런 데 방공망이 사실 좀 약하다라는 거 해석까지 가능할 것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크게 두 번의 공격을 교환했었죠. 4월과 10월이었습니다. 근데 10월 때 공격이 참 강력했다고 하죠. 이때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핵시설보다는 그 근처에 있는 군사시설 혹은 또 다른 방공망 시설을 집중으로 공격을 했죠. 그러면서 러시아산 S-300 이것을 상당수 제거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또 예전에 그때 그 시점에서 영상을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걸로 이란의 방공망이 많이 손실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것으로 이란은 러시아한테 더 부탁을 해서 S-300이랑 S-400 더욱더 투입시켜달라고 요구했다까지 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무튼 이러한 좀 상당히 많이 방공망이 파괴된 이란의 배경도 있다라는 사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란은 중간 수준의, 이게 좀 막연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재는 하지만은 상당히 무력화된 그런 방공망 시스템이다. 충분히 뭐 IDF가 공격할 만한 그런 전력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확실하게 파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preemptive, 선제적 공격인데 방어적 선제 공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하마스에 대한 공격,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은 맥락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1차, 2차, 3차, 4차 전쟁, 특히 3차 중동 전쟁 같은 경우도 역시 preemptive 어택이라고 하죠. 먼저 기습이 올 걸 아니까 먼저 선제적 타격을 한 거죠.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영역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국되고 이후로 본인 국가도 작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게 감지가 되고 본격적으로 적군이 공격해오기 전에 바로 그 적군의 무력화를 시키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스라엘이 많이 추구했던 방어적 선제 타격입니다. 이것도 그런 분위기라는 거.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아십니까? 이란과 미국이 지금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 난항을 겪고 있었죠. 제가 분명히 어제도 영상 올렸지만은 6차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3개국, 중동 3개국의 대사관을 지금 철수시키려고 하고 있었죠. 물론 전인은 아니고 비필수 인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군의 어떤 식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철수시키려고 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이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날 만하다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로 정말 빠른 속도로 공격을 할 줄은 사실 예상을 못했던 영역이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었고 철저한 계획은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려면요, 미국의 그 선택도 존중해야 되거든요. 미국이 지금 딱 협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미국도 반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좀 지켜보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또 보여줄 수 있는 시그널은 뭐냐,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어떤 형태의 핵 협상이든 간에 못 믿는다, 바로 무력 대응을 해야 된다 라고 시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도 이란은 보복을 하긴 하겠지만은 뭔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보복
피해는 좀 있겠지만 이런 것까지 이스라엘이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이건 말씀드렸고요. 지나가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를 공격했냐, 누구를 타격을 했냐,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조금 길 거라고 했죠. 이제 한 챕터 넘어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는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 Rising Lion Operation, 이게 지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요 타겟은요, 핵과 관련된 겁니다. 핵과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탄도미사일 관련된 것들 다 표적입니다. 이란 핵 농축, 그러니까 뭐 Nuclear Enrichment 이지 않겠습니까? Uranium Enrichment, 핵 무기화, 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이란 핵 과학자, 그런 것이죠. 이란 핵 농축은 이란이 핵무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수치가 되는 것이고, 핵무기하는 그것들을 이제 무기로 바로바로 만들게 되는 것이고, 탄도미사일은 그런 것들을 탑재해서 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 핵이 아니더라도 다른 파괴력이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타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개발시키는 이란 핵 과학자까지 표적이 되었다고 하죠. 물론 군 장성까지, 주요 군 장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요, 정말 중요한 인사들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최소 테헤란의 9곳, 이스파한 지역의 한 곳이 일단 타깃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따가 더 플러스해서 어디가 또 타깃이 되었는지 또 언급할 겁니다. 일단 테헤란과 그 인근 지역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네타냐후 총리가요, 그 나탄즈 핵시설 공습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여기에 대한 판단은 했어야 됐는데요. 과연 그랬을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헤란 그 주변 지역에 쿰이라는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쿰이라는 지역인데 QOM이거든요. 여기 인근에 정말 이란의 투톱 핵시설인 나탄즈 핵시설이 있습니다. 그 포르도가 있는데 그건 또 이따가 언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나탄즈 공습을 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좀 의문인 거는, 이러한 시설을 공습하려면 아무래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GBU-57 같은 걸로 해야 좀 제대로 파괴할 수 있는데, 과연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스라엘도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이따가 계속해서 이제 기사가 나올 테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란의 그 공격을 네타냐후 총리가 확인했고요. 특히 나탄즈 핵시설, 정말 논란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확인했습니다. 자, 한 번 더 또 다른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적 사살이 이어졌는데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름을 뺐습니다. 직책만 넣었습니다. 이란군 참모총장. 이란은요, 크게 군대가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란 정규군이 있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이란군 참모총장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우리도 참모총장 있죠. 그런 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령관. 그러니까 뭡니까? 이란 정규군의 일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일바가 표적이 된 겁니다. 살살된 거죠. 중앙본부사령관 이쪽도 매우 높은 직위인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란 핵과학자, 이란 원자력기구 전 총장, 높은 직위 아니겠습니까? 여기는요, 핵과학자 역시 정말 높이 취급해주지 않겠습니까? 핵 개발이 정말 중요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란 물리학자이자 이슬람 아자드 대학교 총장까지, 그러니까 군 최고 장성과 이 이란 핵기술과 관련된 아주 권위 있는 인사들이 지금 사살이 된 거예요. 엄청난 피해가 주어지겠죠. 이렇게 정밀 타격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아래층은 그렇게 이상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에만 딱 공습을 당했습니다. 플러스해서 또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중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란의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최고 지도자의 최고 고문은 중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소식이죠. 최고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보좌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치면은 보좌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피해까지 현재 이어지고 있다. 소식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격했냐? 이런 소식도 한번 반드시 알아야 되겠지요. 분명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떤 정밀한 작전이라든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정거리가 되고 그런 것들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전투기여야 가능하겠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여러 종류의 전투기와 그 전략 비행기 이런 것들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CNN에 의하면은 F-35, F-15, F-16 등이 사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전략 폭격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긴 한데 좀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F-35가 스텔스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군사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요 좀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이 군사 밀리터리 좀 매니아들 좀 전문가들이 잘 아는 내용인데 저는 이 기사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그들보다는 좀 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좀 다 들고 와봤습니다. 나탄즈 지하시설 공격은 F 기종으로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르도랑 나탄즈를 공격하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B2 폭격기 있죠. B2 스텔스 폭격기를 가지고 GBU-57 벙커버스터로 파괴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사용된 이스라엘의 무기는 좀 그것보다 가벼운 것 같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네타냐후 총리 측에서는 이 공습을 확인했다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파괴를 한 것으로 그리고 뭐 예루살렘 포스트 소식에 따른 기사에 의하면 나탄즈 시설의 지하까지 투하해서 나탄즈의 어떤 제반 시설들을 좀 데미지 입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렇게 전파됐다 소식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지금 비행기라기보다 전투기로 표현해야 되겠죠. 순수하게 이스라엘, 이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공중 급유기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한 7대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7, 8대 정도. 자, 그리고 이 처음 언급했던 세대 비행기 중에서 F-15의 이스라엘 응용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F-15I, 아디르 전투기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거는 이 F-15I는 그 미국이 그 라이센스가 있죠. 라이선스 F-15가 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자체 개발해서 좀 장비를 새로 추가하거나 좀 수정했는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유 레이더라든지 뭐 폭격 시설 이런 것들을 좀 개조했다. 이스라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규모의 벙커버스를 실 수 있냐 이건데 벙커버스는 아시다시피 깊숙한 벙커까지 침투해서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벙커버스터지 않겠습니까? 이때 쓰였다고 판단되는 벙커버스터가 GBU-28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규모는 5,000파운드, 2,300kg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좀 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적합한 규모의 폭탄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 후티 반군 공격할 때 쓰였던 그러니까 이란에게 협상 카드로 제시하려고 했던 위력을 보여주는 그 벙커버스터는 뭐였냐면요. GBU-57이었습니다. GBU-57이랑 B2 폭격기 이거를 썼다고 하죠. 뭐 어떤 뉴스들에 의하면은 이것을 인도 향에서 발진해가지고 공격했다 이렇게 소식을 전파하고요. 3만 파운드래요. 이거는 이것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규모입니다. 과연 효과적으로 나탄즈 시설을 폭격했을까 파괴했을까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제가 이 5,000파운드랑 3만 파운드의 그 위력 차이를 잘 좀 파악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이까지만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나탄즈 시설을 이걸로 공격을 했다. 이 정도만 밝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탄즈에 대해서 뭔가 파괴된 영상이 있거나 사진이 있으면 좀 더 접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F-15I가 이 벙커버스를 실을 때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라고 한다고요. 하는데 F-35처럼 스텔스가 없기 때문에
방공망에 걸려들 위험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 이란의 방공망 무력화가 아주 중요했던 상황이었다고 하죠. 좀 더 이 방공망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주시했던 게 아닌가. 이번에 파괴했던 핵시설뿐만이 아니고 군시설, 방공망도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 자, 배경으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램페이지란 게 있습니다. 이제 벙커버스터도 있지만은 뭐 이런 F-35, F-15, F-16 등의 폭탄 실어대죠. 이게 폭탄 중에 하나의 종류가 램페이지란 건데 이것도 이스라엘 자체로 개발했고요. 좀 더 경규모예요. 330파운드인데 벙커버스터는 아니겠죠. 뭔가 육지, 지상에 딱 보이는 그런 데를 침투해서 폭파시키는 그런 파괴력 있는 미사일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고요. 스톰 섀도우하고 비교를 좀 하더라고요. 스톰 섀도우가 좀 이런 비슷한 기종인데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값이 램페이지가 더 싸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이란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았을까라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공중급유기는 이 전투기가 좀 더 오랫동안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에너지, 기름을 좀 채워줌으로써 이 조기 경보기는 미리 조기 경보기가 떠 있는 지역에서 뭔가 공중 공격이 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하죠. 당연하죠. 그런 것도 역시 쓰고 있는 거고 최대 작전 거리가 아주 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쓰이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이 운용하고 있는 전력으로 분석해 봤을 때 가장 최적화된 무기들이 이런 거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지금 작전이 잘 운용될 수 있었을 건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 기사에서는 이스라엘 공군이 어떤 걸 사용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는 기사도 있는데 어떤 기사에서는 이런 걸 사용했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좀 약간의 혼선이 있긴 하지만 일단 플라이트 글로벌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매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디를 추가적으로 공격을 했냐? 이것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공격 소식이 들려오는 게 막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여기를 다 공격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의미해 보입니다. 좀 무의미한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모아봤을 때 좀 의미가 있다 싶은 것들을 최적화시켜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지도를 배경으로 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확인 보도에 의하면 마르카지, 켈만샤, 하마단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시설에서 일부 혹은 전부가 공격 대상이 되었는지는 미확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폭발음이 들렸다는 것은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사실상. 네, 그렇게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공격당했구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얘기할 것 같고요. 최소한 이러한 지역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펜으로 좀 하겠습니다. 테헤란도 있고요. 테헤란 나탄즈 이미 좀 언급했죠. 나탄즈가 꿈에 있습니다. 꿈 근처에 있다 보니까 꿈 나탄즈를 좀 연동해서 봐도 될 것 같고요. 이스파한 언급했죠. 한 곳 공격당했다고 했죠. 여기도 핵시설이 좀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언급한 지역은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추가하면서 볼게요. 테헤란에서는 여기 핵시설도 있을 것이고 관련된 주요 인사들, 군 장성들이 많이 모여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테헤란 당연히 요인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꿈 인근의 나탄즈, 최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enrichment 하는 곳이죠. 이스파한도 역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시설 플러스 알파 더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것만 언급을 했습니다. 참 이스파한도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도시긴 한데 여기에 그런 것들도 같이 있습니다. 아라크가 있는데요. 이라크가 아니라 아라크입니다. 여기도 공격당했다라고 소식이 있는데 여기도 매우 중요하죠. IR-40 원자로가 있고 중수 생산 공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IR-1입니다. 네, IR-1 원심 분리기용 고강도 알루미늄 회전자 공장. 이것도 과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전공하신 분들이 또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무튼 이런 것도 역시 핵무기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기서도 뭔가 여기 지역 자체만으로도 일단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케르만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미사일 기지가 있다. 딱 보시면은 이란이 지금 서쪽 국경에도 지금 공격당한 걸로 소식 전파되고 있죠. 그럼 여기 이쪽 지역에 대충 봐도 공군기지나 군사기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르만샤에도 역시 그러한 군기지가 있다, 미사일기지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하마단 같은 경우는 또 이 서부 인근에 있습니다. 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펜이 어딨노?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자, 어딘가 있습니다. 어딘가 있습니다. 공군기지가 있고, 타브리즈 북서쪽에 있죠. 여기도 핵연구센터와 2개의 군기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지금 보면은 언급은 안 되지만 일람 아흐바즈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군사기지, 공군기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최소한 군기지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해서 또 들려오는 게 있으면은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란은 어떻게 대응했냐? 이걸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좀 대응한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긴 한데,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인 에피데프린 준장에 의하면 이란이 최근 몇 시간 동안 무인기를 100여 대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란이 지금 공군기 띄웠습니까? 아니죠. 이란이 공군기를 띄워봤자 이스라엘이 모두 막을 게 뻔하기 때문에 작년 4월, 10월처럼 또 무인기를 발사한 걸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스라엘은요, 작년 4월과 10월 때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4월에 비해서 10월에 이란 공격은 더 fierce, 좀 강했다고 하거든요. 맹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 그때도 공군기지에 있던 전력들을 많이 숨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참 또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의 이런 공습이 학습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100여 대 발사, 일단 이게 뭐 원스트림인지 또 계속해서 이 공격할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공격은 100여 대 발사입니다. 당연히 맞겠죠. 작년 10월보다 훨씬 더 적은 규모의 지금 무인기가 발사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이 좀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에 언제 도착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근데 작년 4월 기준으로 몇 시간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도 이 몇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라크 상공, 요르단 상공을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먼저 감지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뭐 만에 하나 이스라엘이 이것들을 다 감지를 못하더라도 일단 요르단의 움직임을 보면은 요르단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또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요르단을 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란이 최소 거리로 이스라엘 오게 되면요, 요르단 수도 암만에선 큰 사이렌이 울렸다고 일단 전파가 되고 있고요. 요르단 공군이 요격하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영통신에 의하면 요르단 국영통신인가요? 그렇죠? 미사일과 이 무인기가 인구 집중 지역 포함한 요르단 영토에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군사적으로 평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르단 역시 이란의 공격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같이 접하고 있는 겁니다. 요르단으로서는 사실 이스라엘과 이 국교 정상을 했지만 요르단 국민들은 대다수 아직 이스라엘을 그렇게 좋아하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떤 작년의 소식을 봤을 때 이란의 미사일, 로켓, 드론이 이스라엘 자국 영토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영토로 떨어질 때 요르단에서 볼 수 있거든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요르단 아랍인들이 박수치고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예요. 많은 요르단 국민들의 분위기가. 하지만 요르단 레짐, 정권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지금 요격 미리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이스라엘에게도 도움이 되죠. 이스라엘에 떨어져야 했던 드론 무인기들이 요르단에서 막아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이 대응을 어떻게 또 앞으로도 계속할지 모르겠습니다. 단 이스라엘 지금 라이징 라이언 작전을 며칠간 지속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역시 그에 맞는 대응을 계속 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어떻게든
이슬람의 종주국이고 시아파의 종주국이고 많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여러 아랍인 무슬림들이 이란의 강경한 태도를 좀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뭔가 반응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태도를 취해야 돼. 현재 대통령은 중도파입니다. 폐쇄시킨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100이면 100, 200이면 200, 뭔가 정말 이전 라이시 정권만큼의 강도로 대응할지는 좀 두고 볼 일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중요한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이것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영상 만들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 뭔가 업데이트 되는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하지만 또 이 영상 또 새롭게 그 소식 업데이트가 된다면 그런 것도 역시 정리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일단 최대한 최적화해서 수순을 밟으면서 후속 영상을 만들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스스로 또 이런 소식을 전파하는 것대로 또 올라가는 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군사적인 용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안보 측면에서도 뭔가 우리나라에 뭔가 본받을 만한 점, 반면교사 삼을 점, 좋은 것들은 취합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참고해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지금 전쟁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제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좀 많이 난항을 겪겠죠. 더욱더 겪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뭔가 언젠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당장은 일어나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정말 큰일을 낳게 될 수 있는 그 트리거가 하나 지금 딱 드러나게 된 건데, 여러분도 추가 의견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후속 소식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미씨였습니다. 아디오스.